Hey yeah.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20대들을 위한 20대들의 연애 상담 토크쇼 장르는 로맨스입니다. 지난 프롤로그에 이어 드디어 오늘 1화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근데 저희가 약간 원래 올리던 날짜가 있었는데 조금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 저희가 미숙했던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미르씨, 저희가 조금 프로그램에 변화가 생겼죠? 네, 맞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1부에는 솔로의 이야기, 2부에는 커플의 이야기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저희 이번 바뀐 장르는 로맨스에서는 1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따박따박 참견해주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많은 사연들을 읽고 그 사연들을 남자의 입장과 여자의 입장에서 각각 이야기해본 후 우리의 명탐정 남도일 씨가 사연을 해결해주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새씨, 저희 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네, 이번에 저희가 지금 첫 사연이 첫사랑에 관련된 사연이잖아요. 남도일 그렇죠. 씨는 첫사랑이 어떻게 되시는지. 첫사랑의 기준이 조금 다 다르지 않을까요, 전부 다? 그럼 아직 없다는 얘기인가요? 참새씨는 첫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저는 이제 많이 사랑한 사람이 첫사랑이라고 생각이. 그래서 첫사랑 해봤어요? 아직 사랑은 좀 아니지 않나. 네네. 그래서 미르 씨는 첫사랑의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한테 첫사랑의 기준은 그 사람과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게 첫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해보셨나요? 네, 저는 해본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게 첫사랑인 줄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게 첫사랑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사람하고 같이 나눴던 그런 추억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남자들의 첫사랑은 원래 그런 마지막까지 거죠. 간다 그러잖아요. 오늘 비가 내리더라고요. 어쩌라고요? 뭐 어쩌라고요? 마음이 촉촉해지네요. 냉.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연이 몇 개 왔었죠? 저희 사연은 총 4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연을 여기에다가 4개 다 썼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선정된 사연을 따박따박 참견해주는 첫 번째 코너 시작합니다. 장르는 참견. 해당 사연의 등장인물은 모두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다 현재 휴학 중인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하디 평범한 대학 휴학생입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23년째 모태 솔로라는 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언젠간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지 했는데 남들이 20대 중반이라고 부르는 나이가 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이쯤 되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 자체를 못 느끼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대학교 신입생 때 정말 마음에 드는 동기가 한 명 있었어요. 엄청난 노력 끝에 그 친구랑 꽤 친해지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친해진 후 그 친구가 취하면 부축도 해주고 끝까지 남아 흑장미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다 소용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정말 친구로만 생각했던 건지 결국 다른 여자와 CC를 하더군요. 그게 바로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좋아해봤던 경험입니다. 짝사랑도 첫사랑으로 친다면 제 첫사랑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서요? 저는 솔직히 이 친구가 좀 좋아한다고 표시를 안 한 것 같거든요. 뭐 흑장미 해주는 것쯤은 감정이 없어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뭐 좀 표현을 더 했으면 이 친구가 알고 이제 CC를 딴 사람이랑 안 하고 이제 이 글 쓰신 분이랑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호감이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는 없지 않나요? 호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흑장미를 해줬으니까 이 친구는 호감이 있어서 해준 건지 아니면 그냥 술을 잘 마셔서 해준 건지 아니면 이 남자애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더 마시면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마셔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원래 여자는 남자를 데 관심이 없는데 잘해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이 질문의 중심은 짝사랑도 첫사랑으로 친다면 이게 자신의 첫사랑이 맞는지, 이게 지금 중심문인데 지금 저는 그냥 여기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참견이잖아요.
근데 굳이 좀 애매하긴 하죠. 아니, 솔직히 짝사랑도 첫사랑으로 치울 수는 있죠. 사람의 기준에 따라는. 근데 짝사랑은 보통 안 첫사랑으로 안 치지 않나요? 그건 그렇죠. 근데 짝사랑을 한 11년 이렇게 하면 첫사랑. 그렇게 하면은 좀 슬프긴 한데. 뭔가 네. 첫사랑이라고 하려면은 그만한 같이 나눈 뭔가 추억 같은 게 있어야 그러죠. 그쵸. 좀 짝사랑인데. 이건 약간 혼자만의 추억이니까. 그리고 이 친구 거의 한 달 이 정도 약간 짝사랑한 것 같은데요. 그죠. 사실 한 달이면은 그냥 뭐 단순한 호감 정도로만 그냥 뭐 20살 들어가서 대학 들어가면 뭐 다 그죠, 이러잖아요. 그죠. 네. 3월에 막 CC 오지게 생기고 그 다음에 한 4월쯤에 다시 다 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렇죠. 음. 네, 그러면은 다시 사연으로 들어갈까요? 네. 하지만 전 제가 모태솔로라고 해서 못생겼다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친구를 포기하고 난 뒤 길 가다 번호를 따이기도 했거든요. 친구들 따라서 클럽이나 헌팅 술집 같은 곳에 가면 제게 호감을 표시한 남자들도 꽤 많았고요. 저기요,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너무 예쁘시다. 아까 봤는데 진짜 내 스타일이라서 따라왔거든요. 괜찮으면 번호 좀 줄래요? 됐어요. 저요. 그래서 혹시 몇 명이서 왔어요? 아니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저 여기서 술 한잔 얻어먹고 가도 돼요? 네, 술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한 잔만 먹고 가세요.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배가 불렀다느니 그러다 40살 놓쳤냐 순식간이란 뭐 그렇게 비싸게 구냐느니 하는 소리를 귀에 박히도록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첫사랑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첫사랑만큼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정말 제 욕심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참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첫사랑은 이렇게 조금 욕심 부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여자는 원래 처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좀 그렇고. 남자도 처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분을 저는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나이면 어린 나이는 아니지 않나요? 근데 이때는 23년이면은 어린 나이는 아닌데 솔직히 이제 로망을 버릴 때가 되긴 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미르 씨? 맞아요. 사실 이렇게 그 자기의 처음 연애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은 친구분들이 그러신 것처럼 진짜 40살 노처녀 순식간일 것 같네요. 그럼 본인 첫사랑은 언제예요? 제 첫사랑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사귄 여자친구인 것 같습니다. 한 그럼 23살 딱 이분이랑 비슷하네요. 네, 22살 여름방학 때 사귄 여자친구가 첫사랑인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났어요? 저는 예. 에이, 노 코멘트 하려고. 에이, 설마. 저는 아르바이트 하다 만났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만하시죠.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참새 씨. 그래서 참새 씨는 뭐 이렇게 첫사랑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 욕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근데 저는 욕심이라 생각 안 하고 약간 저는 이게 주변에서 막 강요를 한다고 휩쓸리는 거를 별로 좋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솔직히 23살이면 아직 여자는 원래 26살이 제일 예쁠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나. 원래 인연은 좀 늦게 나타나는 법이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젊을 때 연애를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첫사랑이랑 결혼까지 하면은 정말 엄청난 막 약간 로망 있고 뭐 그런 거겠지만 제 생각인데 좀 그냥 한번 처음에는 누구든지 한번 만나보고 첫사랑이 여러분들이 말했던 기준이 있잖아요. 그쵸. 처음으로 이제 뭐 추억을 쌓던지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경험하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다시 저희 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그런데 23살이 되고 나니 그런 첫사랑에 대한 로망보다 평생 혼자 살게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걸 느낀 건 얼마 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이 카페에는 저 말고도 여자 알바 1명과 남자 알바 2명이 있는데요. 여자 알바와 남자 알바가 커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와 남은 남자 1명이 엮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외모부터 말투까지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남자는 제게 계속해서 추파를 던졌습니다. 야 민지야 오늘 끝나고 술기. 아, 저 오늘 일찍 들어가야 해요. 야 민지야 주말에 시간 있어? 아, 저 주말에 바빠요. 아 그래? 물론 저는 이전의 남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일하는 여자 알바생이 제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나간 그 술자리에는 문제의 그 남자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저를 제외한 나머지 알바생들이 저와 그 남자를 대놓고 밀어주기 위한 마련한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술을 마시게 됐고 결국 그 남자가 저를 집에 데려다주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아 민지야 오늘 진짜 재밌었다. 아, 네. 아 근데 난 배고프다. 집 가서 밥 드세요. 너네 집? 네? 너네 집에서 라면 먹고 가도 돼? 살면서 처음 겪는 일에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대꾸 없이 후다닥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그 남자에게 계속 연락은 오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구애하는 글을 보면서 처음보단 마음이 열린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솔직히 제 첫사랑이 이렇게 어영부영 시작되는 건 너무 슬프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3년 동안 기다려온 첫사랑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첫사랑은 영화라서 가능한 걸까요? 자 그러면 참견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일단은 마지막 질문 뭐 첫사랑은 영화라서 가능한 걸까요? 이걸 일단은 나중에 하고 자 여러분들은 이거 미루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뭐 밀어주려고 자리를 마련하는 거 이런 거 솔직히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부담스럽죠. 네. 근데 이분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은 네. 이분은 지금 첫사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싶은지 약간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아예 보면은 약간 연애를 하고는 싶은데 나한테 내 입맛에 맞는 남자가 없다. 약간 이래서 지금 너무 간만 보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네, 이렇게 그런- 약간 너무 그 자신의 그 첫사랑의 내 첫사랑은 뭐 이런 사람이어야 해. 이런 자신의 기준이 뭐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지금 아예 그 연애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약간 이상과 현실의 이제 괴리감 그런 느낌? 그쵸. 그죠. 괴리감까지는 아, 좀 그렇지만 조금 지적이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술자리에서 엮어주는 부분부터 솔직히 좀 극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또 극혐인가요? 솔직히 진짜 극혐이에요. 저도 약간 그렇게 대놓고 밀어주는 건 별로거든요. 저는 일단은 솔직히 이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해주면 넙죽 감사합니다겠지만은 아닌 사람이랑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 눈치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저는 너무 싫은데요. 근데 참새 씨는 프롤로그에서는 그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을 참새 씨라고 비유를 했을 가정하면은 때 이게 제가 나는 도일이 형 나는 참새 씨가 마음에 드는데 참새 씨랑 한번 도와줘. 이러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이래도 아니, 극혐인가요? 이래도 아니, 극혐이에요. 근데 그게 상황과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람을 가린다. 근데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근데 조금 괜찮은 사람이면은 그렇게 네. 하면은 조금 그래도 조금 받아주긴 할 건데.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신 남자분은 죄송한데 예.
제가 연기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어우.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네네.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 알고 보면 이 남자분이 미르 씨일 수도 있고, 네, 아. 네. 아무튼 네, 그렇다면은 저희는 이제 이 사연의 이제 결말을 저희가 조금 상견을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게 마지막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희가 안 했거든요. 아, 네, 첫사랑은 맞아요. 영화라서 가능한 걸까요? 이런 거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첫사랑은 영화라서 가능한 걸까요? 가능한 걸까요, 미르 씨? 아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너무 첫사랑에 대한 그런 과도한 그런 기대가 있지 않나. 사실 첫사랑이라는 게 가장 순수하게 사랑하는 좀 그런 건데 이분은 너무 시작 전부터 이것저것 너무 그냥 그 자기의 기준대로 좀 재죠. 네, 그죠. 약간 약간 그렇게 말하면 좀 재는 거죠. 음, 약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좀 약간 이게 사람들이 못 해본 거에 대한 기대가 있지 그죠, 않습니까? 그죠. 약간 이제 회를 안 먹어본 사람은 회를 처음 먹을 때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좀 이제 먹고 나서 좀 기대했던 거랑 다르면 실망이 크고 그죠. 약간 이러니까 이 사람도 사랑을 아직 안 해봤으니까 맞아요. 좀 기대가 크니까 이 사람이랑 하면 실망이 클 것 같아서 약간 가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음. 있다고 존중은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자기가 그런 첫 연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진정하고 얘기하세요. 기대하는 네네네. 그런 첫사랑을 하려면은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는 게 더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 남자분이 이렇게 엄청 이렇게 계속 들이대셔가지고 여자분이 조금은 마음이 열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은 웬만해서는 다 시작해도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저의 경험으로 얘기해보자면 저는 약간 처음에 제가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을 제가 나중에 엄청 이렇게 좋아하게 됐었단 말이에요. 잘해줘서. 이게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남자분은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게 그래서 저는 여자분이 그렇게 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 생각인데 이거는 약간 지금 대본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설마 이 정도로 했겠습니까? 약간 맞아, 그리고 맞아. 장난식으로 했겠죠. 설마 이 정도로 했다면 이 정도면은 정이 떨어졌겠죠. 근데 이분이 마음이 열려 간다는 거는 조금 장난식으로 얘기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열리려면 준비물은 얼굴이 필요한데, 아 네. 근데 뭐 그렇군요. 뭐 갑자기 확 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하민 씨는 네. 이런 경우에 준비물이 얼굴이라고 진짜 생각하세요? 약간 그러니까 제가 연기했던 것처럼 하는 남성분이라면은 그럼 그 남성분은- 남성분 말고 하민 씨는 예.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준비물인 외모를 빼고 와가지고 네 저는 이 언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변. 예. 역시 약간- 언변의 마술사답네요. 아 당연하죠. 어. 저의 본체는 목소리하고 안경입니다. 와. 네네네네. 자랑스럽네요. 아 약간 좀 기분이 나쁘네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끝내나요? 아 그래서 참견을 해주자면은 저희가 이제 이 친구가 첫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결말은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놓은 결론은 너무 첫사랑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봐라 이런 거 아닌가요? 그죠. 가장 순수하게 음. 환상을 내려놓고 가장 순수하게 마음 가는 대로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참새 씨는? 네. 아닌 것 같은데. 아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 그래서 근데 그 처음에 별로 안 좋아했다가 점점 좋아해지게 된 상대 있잖아요. 아 네. 네 본인. 네. 그분은 왜 첫사랑으로 안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그분이 첫사랑입니다. 오프닝 때는 첫사랑 안 해봤다고 아닌가? 아니요. 아닐걸요? 기분 탓이었겠죠? 아닐걸요? 네 한번 네, 그럼 이거는 네. 그 프롤로그를 다시 한번 집 들어보는 걸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거 네, 프로그램 나오면 들어보겠습니다. 말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다음으로 남자의 진술과 여자의 진술을 듣고 사연을 해결해주는 두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남과 야.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재학 중인 예비군 빵연차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만난 첫사랑 여자친구와 3년째 연애 중입니다. 처음 예비대에서 만나 첫눈에 반했고 풋풋한 20살의 첫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설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2년이 넘어갈 때쯤 저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주위에서 바람날 거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제 여자친구는 저만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하고 이제 약 6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여자친구를 향한 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처음처럼 예뻐 보이지도 않고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헤어지자니 저만 바라보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어 섣불리 헤어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흔히 말하는 권태기라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지금 여자친구가 첫사랑이라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저는 일단은 약간 판사 입장이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여자도 남자가 감정이 식은 걸 알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여자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남자랑 다르다는 건 여자도 충분히 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자는 지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조금 속상하네요. 만약에 본인이 이런 입장이시면은 어떨 것 같아요? 약간 헤어지는 걸 걱정할지 아니면 이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할지. 네, 저는 또 저의 경험을 조금 넣어서 얘기해보자면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저도 한 시간 어느 정도에서는 저도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써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말을 꺼내기에는 되게 무서운 거죠. 그렇긴 하죠. 혹시 미르 씨는 권태기 이런 거 겪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권태기 사실 권태기의 기준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확실히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은 서로 감정이 식죠. 근데 이 사연을 읽어봤을 때는 이런 사연을 가진 친구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으면은 주변에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당연하죠. 보면은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인데 여기서 헤어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아주 약간 상황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게 자기가 권태기인 거를 깨닫고 이제 자기 여자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권태기를 극복한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만나요. 그 제 주변에도 지금 4년 5년 만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친구들이 보통 이 케이스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못 버티고 이 또 이제 말년병장에는 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아, 그렇죠. 나는 얘 아니어도 다른 애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이런 큰 마인드 굉장히 많이 갖잖아요. 당연하죠. 물론 전 아니지만 주변에 굉장히 그런 친구들 많죠. 아, 저는 없는데요. 아, 저는 없는데 정말 네, 화가 본인이 네. 네, 하여튼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은 결국 굉장히 후회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헤어지면은 또 헤어질 때 또 상처 주면서 헤어져가지고 아, 나중에 후회하고 여자친구한테 돌아가도 이미 늦었죠. 늦죠. 음. 네, 그래서 저는 네, 빨리 이게 자기도 지금 은연중에 권태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빨리 여자친구분과 대화를 통해 풀어보시는 게 어떤지 네, 감히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대화로 푼다고 하면 어떻게 푸는 건가요? 사실 근데 그 솔직한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게 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죠. 내가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막 너가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근데 나는 너랑 헤어지기 싫다. 우리 같이 좀 이겨내 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둘만의 방법으로 헤쳐 나가야죠. 저희가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부 아는 게 아니니까. 뭐 참새 씨는 뭐 권태기 느껴봤다고 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국이 났고. 네, 저는 파국이 났죠. 아, 네, 저는 네. 이제 저도 한 2년 정도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한 1년 이제 반쯤 넘어갔을 때부터 조금씩 이제 전 남자친구가 조금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막 많이 변한 게 아니라서 사소한 거였기 때문에 솔직히 원래 되게 잘했던 사람이어서 저는 이제
당연히 원래 이제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도저히 좀 아닌 수준까지 와서 파고를 봤죠. 저는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제 너무 괘씸했던 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대화를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결하려 노력이 없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처음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좀 더 좋게 풀 수도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사연자분이 여자친구분과 대화를 하고 조금씩 옛날에 좋았던 그 데이트도 다시 해보고 새로운 것도 해보고 이러면서 조금 노력하면 충분히 다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결하냐가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언제까지 설렘 하나로 만나나요? 그렇긴 하죠. 근데 또 여자들은 되게 설렘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 친구도 지금 3년 넘게 만난 친구가 있는데 너무 좋대요. 아직도 편하고. 근데 설렘이 없대요. 그래서 설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도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나는 가끔은 이렇게 또 설렘을 맞고 싶다 이런 식으로 먼저 대화를 꺼내면은 이제 그 남자분도 그분의 사연을 그분의 사정을 이렇게 좀 해결을 하려고 딴에 또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약간 이제 결론을 지어보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이 권태기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죠.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근데 네. 저는 약간 생각이 약간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헤어지지도 못한다 이런 말을 나오는 정도면은 저는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근데 이게 지금 이 남자친구분이 군대를 지금 전역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6개월이면 꽤 오래됐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제 네네네. 생각은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시고 하는 정도라면은 되게 생각이 건강하신 분일 거란 말이죠. 그렇긴 여자친구분은 하죠. 상처를 주기 싫은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저는 되게 이분이 진짜 노력한다면은 좋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래도 안 되면 헤어져야죠. 뭐 그때.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사건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입장을 들어보니 이제 두 분이 권태기를 가지신 커플분들끼리 대화를 나누시고 대화를 해도 해결이 안 되면 헤어지고 대화를 해서 이겨 나가길 바란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결 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취준생 구름이라고 합니다. 제 첫사랑은 20살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 전에도 짧게 만났던 남자들은 있지만 그들은 첫사랑이라고 하기에는 2% 부족했어요. 그러다 20살에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였죠. 그와 만나면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들 첫사랑과 만날 때 그러는 것처럼 저도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걸 사귄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점점 제게 무관심해진다는 걸 느꼈고 결국 제가 먼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그는 잡지 않았고 그렇게 제 첫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자소서를 쓰러 간 카페에서 그 남자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가끔 상상해왔던 장면이었는데 막상 눈앞에서 그 사람을 마주치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제게 잘 지내냐고 물었고 우리는 짧은 안부 인사를 나눈 뒤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제 마음은 20살의 그때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카페에서 한마디라도 더 해볼 걸 싶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SNS를 통해 연락을 해볼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친구들에게 하니 100% 후회한다고 얘기만 계속하네요. 단순히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인지 아직 그 사람에게 미련이 남은 건지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아봐도 될까요? 자 미르 씨, 네네. 이 첫사랑의 남자분이 네. 카페에서 우연히 헤어지고 나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인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미르 씨는 만약에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를 이분한테 첫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를 카페에서 만난다면 피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달갑게 인사해 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방금 그 문장을 이렇게 체크를 해놨었는데요. 네. 제가 만약에 그분과 다시 약간 결합할 이 정도도 아니고 제가 아직 그분한테 호감이 남아 있으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럼 저는 바로 호다닥 도망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잠시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적인 얘기는 나가서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참새 씨는 만약에 전 남자친구가 이렇게 카페에서 마주쳤는데 이렇게 달갑게 인사해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이분처럼 머리가 새하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나중엔 의미 부여를 하겠죠. 왜 인사를 했을까? 왜 나를 보고 웃었을까? 이렇게. 고작 웃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저는 그때 처음에 연애했을 때 20살 때 헤어지고 나서 시비 걸었었거든요. 예, 전 진짜 편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친구로라도. 아니 시비를 걸었다고요? 약간 제가 세제를 샀는데 제가 세제를 어디 놔뒀는데 걔가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도둑이가 막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약간 시비 걸듯이 장난하듯이. 근데 이게 진짜 이분은 오래 만났잖아요. 그죠. 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막 헤어졌느냐가 안 적혀 있지만은 솔직히 나쁘게 헤어졌다면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나쁘게 헤어지는 경우가 좀 많죠. 맞나요? 나쁘게 헤어져도 원래 좋은 이별은 없다고. 나쁘게 헤어져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약간 전 그냥 지나간 추억이구나 하면서 그냥 어차피 인사하는 정도인데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정 못 하시는 뭐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만약에 이분이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네, 저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제가 만약에 이 여자분이라면은 전 무조건 다시 연락합니다. 근데 저도 연락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솔직히 지금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단 말이죠. 그럼 저는 그냥 하고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실 이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죠. 해도 후회하고 그렇고 안 해도 그러면은 하고 후회하는 게 가장 현명하죠.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지금 여자분이 연락을 하는 게 꼭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뭐 시원하게 욕하고 뭐 아니면 난 너랑 만날 생각이 없다. 뭐 난 여자친구가 있다. 난 너한테 마음이 떠났다. 이런 잔인한 말을 들으면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을까요? 맞죠. 그것도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조금 상처가 남겠죠. 근데 이게 미련이 남은 것 자체가 네. 헤어질 때 그 전 남자친구 분이 깔끔하게 안 했을 거예요 분명. 흐지부지하게 막 난 너랑 막 사귀어서 행복했고 막 너는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좋은 이별이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당신이 말이죠. 아까 나쁜 이별이면은 얘기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예.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뭐 아니 근데 헤어질 때 그럼-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붓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아니 이게 더 그러니까 낫지 않나요? 제 저는 그냥 막 헤어질 때 욕을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헤어질 건데 다시 안 볼 건데 그냥 깔끔하게 난 너한테 마음이 떠났고 나는 이제 다른 난 너를 안 좋아한다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되는데 막 나는 너랑 막 사귀어서 행복했고 막 잘 지냈으면 좋겠고 헤어졌는데 왜 뭐 나의 근데 건강을- 그거는 완전 별게 아니에요? 나의 건강을 네가 바라고 넌 아니, 떠날 사람인데. 그러면 행복했는데 행복했다고 그러면 그죠. 어떡합니까? 그리고 약간 최소한의 예의도 있고. 정확합니다. 저게 당연히 저래야죠. 그리고 근데 나는 네. 지금은 널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진짜 너랑 사귈 때는 진짜로 행복했어. 그래 나
사진도 남겨놓고 있어 막 이런 거. 아니 그거는 좀 그건 좀 아니긴 한데. 아, 저는 근데 아직 남겨놓고 있나요? 전 여친 사진은 다 남겨놓고. 지었습니까? 전 남겨놓고. 확실합니까? 남겨놨- 안 남겼어요? 네. 아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솔직히 전 추억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근데 제 네. 주변에도 그런 비슷한 친구가 있어요. 네. 저도 네이버 클라우드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랑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다면 저는 그걸 고지고대로 얘기해줄 겁니다. 이거를 저도 근데 한번 네이버 클라우드 네. 들어가 보라고. 이거를 근데 제가 말해버렸네요. 맞네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끊을까요?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꼭 연락을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전 연락하지 말라고 추천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주는 저는 판사 같은 역할이니까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드릴게요. 그럼 참새 씨는요? 네, 저도 연락했으면 좋겠고 다시 만난 게 어떻게 보면 인연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헤어진 사람 다시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같은 학교 이런 게 아니라서 맞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흔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연애 한 번 했잖아요. 저 뭐 크게는 이렇게 그렇죠. 네. 공식적인 네 그렇죠. 공식적인 건 뭐예요? 이미 방송에서 비공식.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네.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공식적인 사귐과 그게 그게 아닌 사귐과. 그렇구나. 사실 근데 확실히 다르죠. 그 약간- 비공식적인 게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며칠 이상 그러니까 사귀는. 애기 같은 약간 이거는 사귀었다고 말하긴 좀 그죠? 사랑이라고 말하긴 좀 약간 이런 거. 이거는 좀 약간- 약간 사귀었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어른의 연애 이런 걸 어른의 이제- 연애라기보다는 진짜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죠. 내가 어디 가서 뭐 얘랑 사귀었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분은 지금 구름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시네요. 다시 한번 붙잡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연락을 하든 안 하든 후회할 것 같으니까 해서 후회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고로 연락을 해보세요. 이걸 듣는다면 뭐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럼 한번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21살 생갈치 1호라고 합니다. 제 첫사랑은 저의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는 얼굴만 알 뿐 인사도 안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SNS를 통해 그 친구가 저와 같은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저희는 더 친해졌고 둘 다 부산이 아닌 타지 출신이었기에 자연스레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벚꽃이 가장 예쁘게 핀 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어느덧 여름방학이 되자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부산에 남아 있었는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그렇게 멀리 떨어지자 서로에게 섭섭한 일이 자꾸만 생기게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녀의 집착이었습니다.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잦은 술자리를 가지자 그녀는 제게 서운함을 표현했고 저는 그런 다툼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저희는 서로에게 지친 끝에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사랑이었던 그녀와의 이별 후 허전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녀를 잊기 위해서였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다른 여자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여자를 만나도 항상 첫사랑인 그녀와 비교를 하게 되고 결국 그녀에 대한 그리움만 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여자들에게 그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게 아깝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녀와 헤어지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막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울감에 빠지곤 합니다. 다시 만날 수 없다면 빨리 잊혀지기라도 해야 할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마음이 참 한심하네요. 남자는 첫사랑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다고들 하던데 그럼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참새 씨는 대학을 안 다니지만 네. 남자친구분이 그리고 미를 쓰는 여자친구분이 네. 이제 동아리나 뭐 과나 뭐 어떻게든 모임 때문에 잦은 술자리를 가지면은 그걸 이해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해는 해주겠지만 솔직히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싫어하는 걸 되도록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얼마나 작고 얼마나 배려를 해주냐를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배려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어떤 거죠? 이게 딱 하나를 집어서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약간 막 5분마다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막 이런 거요? 그래서 자리를 이동할 때는 알려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누구와 같이 있는지, 여자가 몇 명 있는지 그런 거. 그렇게만 해주면은 그렇게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있는 술자리도 괜찮다? 아니요. 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네. 대학을 다니고 뭐 직장을 다녀도 뭐 그 이제 일자리고 뭐 대학이고 다 이제 사적인 게 아닌 공적인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해주겠죠. 네, 술자리가 있어야지 이제 좀 친해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르 씨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방금 참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제 애인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저는 보내줍니다. 이건 프롤로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프롤로그 안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항상 존중을 해주는 편인데 제가 존중을 해주면은 그만큼 제가 받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정확하죠. 이게 제가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 대신에 뭐 방금 뭐 예시를 말씀해 주셨지만 뭐 5분마다 뭐 카톡하고 이런 거는 좀 너무 과하고 그냥 내가 지금 어디 누구랑 술 마시고 있다. 지금 몇 명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자리 옮길 때 정도 이렇게 뭐 나 지금 자리 옮긴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너무 늦게까지 들어가지 않고 약간 이 정도 연락만 해줘도 괜찮아요? 네 그죠. 대신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반대로 제가 그러는 경우에도 똑같이 여자분 쪽에서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성립이 돼야 이제 저는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단호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그냥 자기랑 제일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술도 안 좋아하고 자기는 술자리도 안 좋아하는데 아. 술을 좋아하고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면서까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나를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호하게. 그래서 본인은 술자리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술을 아, 안 맞다. 했지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 개가 될 때까지 마시지 않았으면 보통 그렇게 안 마시죠. 그죠. 음. 사실 이게 그 애인이 있는데 걔가 네. 될 때까지 술을 마신다? 이거는 그 술을 드신 분이 확실히 잘못한 게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네네네. 제가 그래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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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무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남자분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그냥 같이 올라왔다고 그냥 타지 이제 같은 곳에 같은 지방 사람들끼리 올라왔다고 연락을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힘들었다고 보거든요. 용기 낸 것도 이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죠. 이제 여자분도 이제 이 남성분한테 호감이 있었으니까 연락이 왔을 때 이제 받아준 거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도 했는데 이제 헤어졌다는 게 전 좀 안타깝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잘 안 헤어지지 않나요? 근데 좀 안, 근데 네, 이 술자리 사연에 안 네. 담긴 또 다른 무언가가 있긴 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자친구분이 좀 집착을 했다고 적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남자분이 이것 때문에 지쳐서 뭐 싸운 것도 있겠지만 이유 없는 집착은 없단 말이죠. 이유 없는 집착은 아니 원래 집착이 좀 있으신 분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잘 지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술자리 이렇게 나오면서 집착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남자친구분이 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씀이네요. 왜 약간 또 도희 씨는 다른 생각이신가요? 굳이 약간 이유가 없어도 집착은 할 수 있잖아요. 얘가 뭘 하는지 이런 건 알고 싶어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쵸. 연락이 안 되면 뭘 하는지도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굳이 이유가 없었어도 이분은 집착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지금 결론을 보자면 헤어졌단 말이죠. 결국 그렇죠. 헤어졌는데
지금 다른 여자를 많이 만났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일단은 여기서부터 지금 좀 잘못됐어요. 왜요? 지금 못 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여자를 만나도 네. 지금 첫사랑인 여자친구분이 생각이 나신다. 네. 지금 근데 이 만약에 여자친구분이 이거 사실 알게 된다면 정이 뚝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맞죠. 그럼 맞는데 헤어졌으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딴 여자들을 사귀고 있는 도중에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네. 여자 입장에서도 너무 이해가 가고 남자 입장에서도 어떤 네. 생각인지 대충 가늠이 가니까 섣불리 한쪽 편을 들지를 못하겠네요. 이 사연. 분명히 이분은 새벽에 네. 자 이런 거 자니? 뭐해? 뭐해? 바뀌야? 전화를 분명히 음.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셨을 가능성이 높으신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미 전 여자친구 분과 약간 재회는 조금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근데 미르 씨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제 좀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약간 남자분이 쓰레기라기보다는 이제 사귀다 보니까 집착을 하게 되고 본인이 이제 지치니까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고 헤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걔를 좋아하고 있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기 네. 또 너무 표현이 애매모호한데 그래서 그녀를 잊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자들을 참 많이 만났다고 했는데 이 만난 게 다른 여자들을 진짜 사귄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여자들이 있는 술자리에 간 건지 그냥 같이 술자리로 어울린 건지 뭐 이게 정확히 나누지가 않았으니까 제가 요새 교양으로 영어 글쓰기라는 교양 하나 듣거든요. 거기서도 애매모호한 표현은 피하라고 이렇게 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예.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오늘 복습하네요. 오늘 수업 들었는데. 너무 좋네. 약간 TMI. 저도 방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뭐 여자를 뭐 만날 수는 있죠. 근데 만날 수 있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팩트는 앞으로 자기 첫사랑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봤을 때는 이분의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를 하시는지. 뭐 평생 이렇게 살아야죠. 뭐 별 수 있어요.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판사님이라고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어떡해요. 근데 얘는 어차피 지금 여자분은 다시 이분이 고백한다고 해도 절대 안 받아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저는 만약에 이 정도라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전 여자친구분한테 그냥 연락했으면 좋겠거든요. 뭐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자분이 그렇게 단호하게 욕을 하고 난 너랑 만날 생각 없다 하면은 그럼 진짜 깔끔하게 정리하고 혼자 살던지 하셔야죠. 미르 씨는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표현이 애매모호한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니까 두 가지 모두 해석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1번 다른 여자들과 많이 사귀었다. 헤어지고 나서 이런 경우에서는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를 반복을 하고도 계속 이 여자친구분이 생각이 나시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시 연락을 했다가 잘 된다고 해도 이 남자분은 그런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결국 혼자서 자책하고 그런 거에 시달리다가 또 얼마 못 가고 똑같이 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1번의 경우에는 그냥 다시 연락을 안 하고 지금 남아있는 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그죠. 안고 그렇게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게 서로에게 더 아름답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근데 이 기분이 어떤지 알거든요. 그냥 뭐 원래 그냥 알고 지내던 친구들하고 뭐 술자리를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많이 그냥 뭐 놀았다. 뭐 이 정도면은 이 정도에다가 방금 참새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실 정도면은 저는 뭐 아까도 그 하고 후회하냐 안 하고 후회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고 후회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약간 아까 사연이랑 좀 비슷하네요. 뭔가 그죠, 두 번째 그죠. 사연이랑 두 분 다 뭐 그냥 첫 번째 경우는 제외시킬게요. 그냥 아, 네, 네 미르 씨 알겠습니다. 알겠죠?
약간 두 분 다 또 연락하라고 하네요. 저는 그런데 판사니까 저의 의견 내놓지 않겠습니다. 뭐 물론 다 얘기하긴 했지만 네. 솔로몬. 네, 솔로몬의 선택. 저는 자, 배심원들의 입장에 의해 일단은 연락을 해봐라. 연락을 하고 뭐 안 되면은 그렇게 살고 평생 그렇게 살면 되고 이제 연락을 해서 되면은 이제 또 안 잊고 이제 다시 안 헤어지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 1부, 2부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저희 장르는 로맨스 2화에서는 CC, 캠퍼스 커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대들을 위한 20대들의 로맨스 토크쇼. 여러분들이 건강한 연애를 하게 될 그날까지 앞으로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2화 캠퍼스 커플에 관한 사연을 접수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에 기재된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1대1 오픈 채팅방에 장르는 로맨스를 검색해 주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구달라 페이스북, 팟빵, 파티, 유튜브에서 장르는 로맨스를 찾아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안녕.